비가 그친 병원 대기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정이는 그곳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늙고 병든 70대. 남편 떠나보낸 지 반년. 하지만 병원에 오면 그가 아직도 어딘가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부재는 빈자리를 만들고 빈자리는 오래 남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이 울립니다. 사랑하는 딸 은주. 엄마 길게 말 안 할게 듣기만 해. 응, 말해라. 나 내일 유럽으로 떠나. 해운대 별장은 팔았어. 서류는 정리했고 돈은 우리 쪽으로 들어왔어. 그렇게 알아. 정희는 의자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샀다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엄마 이름이어도 가족 거지.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엄마는 그냥 다 잊고 알아서 살아. 다 잊으라니. 아무튼 나 바빠 끊어.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가슴이 한 구석이 헛헛했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녀만 소외된 듯한 외로움. 남편이 많이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트럭 시동을 켜고 나가 돌아올 때는 소금 냄새를 가득 품고 오던 사람. 나와 딸 은주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집에 돌아와 찬물을 올렸습니다. 찻잔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어두운 거실 스탠드의 불빛이 가족 사진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이 팔짱을 끼고 한껏 웃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 지금은 빛이 바랜 엽서처럼 행복도 바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스런 내 딸 은주.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빨간 구두를 신고 그의 손을 잡던 아이. 가을 운동회 달리기 2등을 하고 울던 아이. 첫 출근 날 하이힐에 까인 뒤꿈치에 밴드를 붙여주던 기억. 예쁘고 사랑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주는 달랐습니다. 말투는 칼날 같았고 말의 온도는 시베리아 한파 같았습니다. 그때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 잊고 알아서 살아. 그 한마디는 마음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따져 물을까? 하지만 세월의 연륜이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라고. 분노는 쉽게 타오르만 쉽게 식는다고. 남는 것은 분노에 불타버린 잿빛 관계뿐이라고. 심호흡을 서너 번 크게 한 정희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정희는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담담해져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안방에 얇은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잘 꺼내지 않던 곳. 남편이 주고 간 열쇠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보험증권, 등기부 등본, 오래된 통장 사본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적힌 작은 봉투 하나. 순정이에게 마음이 준비되면 열어보시오. 그는 봉투를 한참 바라만 보다 결심이 선 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남편의 짧은 편지였습니다. 은주 엄마, 혹시 내가 먼저 가도 놀라지 마. 해운대 집은 우리 추억이었지만 그 집은 추억 말고도 우리에게 남긴 게 있어. 우리 사랑하는 딸 은주. 당신과 은주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자산은 당신 이름으로 정리해 두었어. 혼자 힘겨우면 이성훈 변호사를 찾아가. 그리고 무슨 결정이든 끝까지 당신이 선택해. 다음 장엔 순정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들, 통장에는 잔액 대신 신탁 예정이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된 자신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 놓고 간 남편이 또 그리워졌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정희는 오늘 낮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초침은 자기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말에 찾아온 이성훈 변호사 사무실. 그는 현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요점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해운대 별장 매도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위조된 걸로 보입니다. 위조요? 네. 지문도 복제가 의심됩니다. 정희는 큰 숨을 한번 내쉬고 물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야 해서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았습니다. 소송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쉽고 배움의 길은 어렵지. 하지만 배움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다음 날 정희는 주민센터를 찾아 최근 발급한 인감증명이 본인이 아님을 밝히고 인감효력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도장 분실 신고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해질 무렵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변호사인가 뭔가 그 사람 뭔데 자꾸 전화하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연락 좀 끊고 살자. 나 바쁘다고. 말투는 매정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은주야, 저기 해운대 집은 그 얘기 그만해. 끝났어. 엄마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상황은 안 바뀐다니까. 엄마가 방해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다니? 법대로 하자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또다시 끊긴 전화.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분노로는 안 된다.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 그녀는 남편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대로 살아간다. 가족은 사랑으로 묶이고 사랑은 책임으로 남는다. 문장들이 마음속에 불을 밝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음이 정리되면서 눈빛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부동산을 찾아가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연필로 동그라미 친 날짜, 틀린 서명. 은주의 습관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창에 이마를 기댄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가? 재산? 체면? 관계? 고민하던 그는 마음속에 대답을 적었습니다. 품, 격. 그날 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지금까지 준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탁 준비, 위조 흔적 확인, 소송 보류, 증거 수집. 정희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타지에서 건강 조심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다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이러한 문자 하나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의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늦은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도 복제본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공증인과 함께 확인하시죠. 예, 그러지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천천히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문을 나서야 합니다. 내일 딸을 위한 가장 비싼 수업의 첫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성훈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위임장 복제 정황, 인감 발급 내역, 매매계약 사본에 어긋난 날짜들. 사모님, 형사 고소로 가면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정희는 손을 깍지 낀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소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아이에게 배움이 필요해서요. 처벌보다 오래 남는 수업을 주고 싶습니다. 그럼 재산은 신탁으로 보호하시죠. 그날 오후 그는 은행들을 돌며 신탁을 진행했습니다. 수익자는 순정희로 하고 지급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직원은 서류에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학습생계 목적 지급, 폭력 강요 시 지급 불가,
서면 사과문 첨부. 서류는 차갑고 조건은 따뜻했습니다. 딸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방해하면 법대로 간다. 그 집은 가족 거다. 정희는 답을 짧게 보냈습니다. 은주야, 힘든 건 알지만 내가 잘못한 건 잘못인 거야. 곧 걸려온 전화는 매몰찼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말이야? 나한테 설교할 자격 있어? 평생 아빠만 감싸고 나한텐 참으라 했잖아. 미안하다. 네가 그늘에서 컸다는 걸 늦게 알았구나. 늦게 알아도 소용없어. 이미 팔았고 이미 끝났어. 엄마가 깔끔히 협조하면 우리도 생각해 볼게. 생각은 네가 하고 판단은 내가 한다. 이런 식이면 엄마 후회하게 해줄게.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물 한 모금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참 힘들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동네 반찬 가게에 들러 저녁에 먹을 밑반찬을 사고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냈습니다. 카드와 통장은 신탁 절차로 묶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정희는 말 대신 압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법적 압박. 이 압박들이 가해지면 사람은 오래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정희는 증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계약 사본, 문자 캡처, 통화 기록, 상담 메모. 증거가 쌓였습니다. 어느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매각 대금 일부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추적은 가능한데 당장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자그마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남편이 남겨둔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막막해지면 이 주소로 가봐. 우리가 노후에 함께하기로 했던 일을 하기에 좋은 곳을 봐두었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 채광 좋은 1층 공간. 구석 탁자엔 잔금 납부 완료라고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사랑방을 운영해 보자던 부부의 바램. 아늑한 공간은 그 바램을 이루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격양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뭘 했길래 내 계좌가 막혀? 내 돈을 지켰을 뿐이야. 내 돈이기도 하지. 엄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은주야, 뭐,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엄마야말로 평생 나는 뒷전이었잖아. 아빠 다음, 집 다음, 바다 다음. 은주의 말들은 살이 베이는 상처는 없었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뜨거운 쇠꼬챙이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늦게 알았구나. 그래, 이미 늦었어. 기억해. 엄마 후회하게 될 거야. 통화가 끊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정희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기듯 아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정희는 이 공간의 용도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나 쉬이 왔다 갈 수 있는 사랑방. 동네의 아이들의 아지트. 그런 공간을 위해 예전부터 남편과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름나래. 한아름 안아주는 날개라는 뜻. 여기는 누구나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 나도 우리 딸을 보듬어. 꼭 예전에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거야. 조건 없는 도움 대신 깨달음이 있는 배움을 줄 거야. 첫눈 예보가 있는 날. 순정이는 아름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빗자루질을 하고 창틀을 닦았습니다. 전기 히터는 먼지 타는 냄새가 났지만 다행히 작동은 잘 되었습니다. 올려둔 작은 주전자에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름나래가 사람들을 보듬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은주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코트에 캐리어 하나, 빨간 토끼 눈이 되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돌아왔어. 정희는 말없이 은주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라면을 끓여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한 젓가락을 넘기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어떡해. 다 잃었어. 그 사람이 돈 들고 사라졌어. 휴대폰도, 계좌도 다 막히고, 어제는 공항에서 밤샜어. 정희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위로도 나무람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됐다. 그러면 갚으며 살아. 정희는 은주 앞에 흰 종이를 펼쳤습니다. 함께 살자.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 첫째, 일할 것. 둘째, 빚은 스스로 갚을 것. 셋째, 사과문을 쓸 것. 진심으로.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게. 넷째, 아름나래를 도와. 여긴 사람들의 쉼터가 될 거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도와. 그래. 같이 배워라. 남을 돕는 법을. 다음 날부터 은주는 청소 용역에 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출근을 해. 하루 종일 락스로 바다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저녁이 되면 허리를 부여잡고 돌아왔습니다. 밤이면 은주는 책상 앞에 앉아 사과문을 썼습니다. 엄마, 전은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을 고쳐 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모녀는 아름나래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철제 선반을 조립했습니다. 히터 앞에서 언손을 녹였습니다. 엄마, 여기에는 누가 올까? 쉼이 필요한 누구라도 오겠지. 짧은 대화지만 모녀 사이가 조금 따뜻해진 듯 했습니다. 얼마 뒤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야위고 눈 밑에 피곤이 쌓인 젊은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 낮 동안만 있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은주는 아이와 엄마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 이용료는 얼마예요? 돈은 받지 않아요. 그냥 푹 쉬면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어가세요. 여성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도 목마른 누군가에게 한 모금의 물이 될 수 있을까? 은주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현관을 쓸고 저녁마다 아름날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모녀의 대화는 적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갔습니다. 정희는 은행에서 신탁 조항에 아름날의 운영비를 추가했습니다. 어느 저녁, 은주가 두꺼운 종이로 문패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날의 4글자를 커다랗게 썼습니다. 삐뚤었지만 예뻤습니다. 예쁘네. 정희는 끈을 달아 문고리에 묶었습니다.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빚독촉 전화. 보증 문제 따님 책임인 거 아시죠? 서류로 말씀하시죠. 정희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깍지 낀 두 손으로 고개를 떨군 채 은주는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건 내가 해결할게. 그래. 근데 서두르지는 마라. 은주의 사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부서진 자리를 핑계로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빚은 꼭 갚겠습니다. 제 힘으로. 정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름날에 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쉼을 얻어가는 다양한 사람들. 생수 2병, 메모 몇 장. 감사 표시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름날의 문패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때가 남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금 중 일부 회수 가능성 생김. 급히 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야? 응. 서두르지 않아도 될 거래. 은주는 조금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도 새벽에 나갈래. 밝은 은주의 목소리. 오랜만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정희는 남편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뱉은 말대로 살아간다. 페이지 마지막에 작은 글씨를 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은 간결하고 따뜻했다. 펜이 멈춘 자리를 보며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 복수는 멈춤이고 배움은 동행이구나. 아름날에 정희가 히터를 켜고 은주가 뒤에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작은 의자, 작은 책상, 작은 주전자, 작은 것들이 모여 커다란 공간을 이루어냈습니다. 딸과 둘이서 만들어낸 희망의 공간. 봄이 가까웠습니다. 아름날에에도 작은 변화들이 쌓였습니다. 낮에는 학생이 와서 면접 준비를 하고 아이를 데려온 엄마는 담요를 덮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의자가 하나둘 늘었고 탁자 위에는 덕분에 힘든 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같은 감사 쪽지가 쌓였습니다. 상자가 무거워질수록 희망의 무게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 대금이 회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연락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예금 증서,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은주 엄마, 통장을 열어보기 전에 사진을 먼저 봐.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길 바래.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세 사람의 사진. 겨울에서 봄이 되어가던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때 내가 어묵 국물 엎지르고 엉엉 울었잖아. 은주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웃으면서 점퍼로 닦아줬지. 사진 속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의 마음엔 잔잔한 물결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예금 증서도 신탁에 맡겼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아름나래를 더 배우고 싶어. 규칙도 만들고 기록도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라. 그리고 아빠 이름을 어딘가에 남기면 좋겠어. 문패 아래 작은 글씨. 어떠니? 좋아. 둘은 나란히 웃었습니다. 웃음은 밝았고 햇빛은 맑았습니다. 아름나래벽 가운데 바다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 액자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겹친 발자국이 선명했지요. 액자 아래 카드 한 장을 붙였습니다. 편히 쉬었다 가세요. 괜찮으시다면 다음 사람을 위해 작은 메모를 남겨주세요. 은주는 사과문을 다시 썼습니다. 엄마 읽어보실래요? 엄마, 저는 제 상처를 핑계 삼아 엄마를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했네요. 엄마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무게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부족한 마음으로 상처를 드렸지만 그 마음을 고치고 싶어요. 진실한 행동으로 어머님의 용서를 구할게요. 빚은 제 힘으로 꼭 갚을게요.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 길게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정식 규칙도 벽에 붙였습니다. 1. 누구도 다그치지 않습니다. 2.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3. 서로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4. 감사는 짧게, 책임은 길게. 그걸 본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네 번째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거야. 둘은 웃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매수인과 합의를 해 일부 금액이 돌아왔습니다.
패배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따님과의 문제는 법으로 다 해결 못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오래 가려 합니다. 봄비가 내린 거리는 맑았습니다. 아름나래 앞 화분에서 새잎이 돋았습니다. 모녀는 문패 아래 작은 글씨를 써넣었습니다. 박성일순 정의의 길. 그리고 은주와 함께 그날 아름나래를 찾은 어린 손님이 조용히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와 집 그리고 문패. 아이는 아름나래 아래에 파란 물결을 그려 넣었습니다. 바다가 여긴가 보네. 정의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파도도 쉬어간다고. 모녀는 눈을 맞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은주가 타온 차를 앞에 두고 모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의 온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 온기는 차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 골목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여기까지 왔네요. 아직 멀었지만 배움의 길은 이제 시작이니 난 조바심 내지 않아요. 말 속에는 기특함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름날의 문패 아래에 새로운 메모가 붙었습니다.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 읽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던가요? 모녀는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름나래에는 이제 작고 확실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희망은 작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 너르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내일도 아름나래를 이끌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순정이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삶의 상처도 회복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힘이 됩니다.